이번 시간에는 8.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est about one mean이라고 해서 평균, 하나의 평균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x1부터 xn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랜덤 샘플이 주어져 있고요. 랜덤 샘플이면 IID죠.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되어 있고요. 어디서 뽑았냐면 정규분포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하냐, 통계적 추론을 하냐면 null hypothesis, 귀무가설이 뮤가 뮤제로다. alternative hypothesis를 이제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되냐면 베리언스를 알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알고 있다면, 자, 이 H0 null hypothesis, 즉 그 alternative hypothesis에 대항하는 null hypothesis H0가 언제 리젝을 시키냐면, 그리고 언제 H1을 받아들이냐면 더 작아야 되니까 뮤 값이 G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노멀리제이션을 해서 X바 마이너스 뮤 제로를 하고, X바에 대한 평균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어차피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평균은 뮤 제로일 거고요.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나요? 평균은 당연히 뮤 제로일 거고요. 언제? H0 under H0일 때, 그러니까 H0가 true일 때 이제 평균이 뮤제로라고 했으니까 X바는 뮤제로가 될 거고,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냐면 n분의 시그마 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눠주면 이 G는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X바가 이제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고 하면 더 작게 나올 거니까, 즉 이 X바, 이 통계량이 이제 더 작은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극단으로 가까이 계속 가주면 이거는 H1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알파로 잡아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여기가 G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이쪽이 알파의 넓이가 되도록 만들겠죠. 그래서 이 값보다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더 왼쪽으로, 즉 평균 값이 더 뮤제로보다 작은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G알파보다 더 작은 쪽은 기각을 시키겠다. 즉 H0를 리젝 시키고 H1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시그니피컨스 레벨, 이 테스트에 대한 시그니피컨스 레벨은 알파가 되는 거고요. 유의 수준은 이제 리젝션 리즈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좀 전에 G 바 마이너스 뮤 제로가 어떻게 돼야 됐나요? 마이너스 G 알파였죠. 그래서 G X 바는 뮤 제로의 마이너스 G 알파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여기 등호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계에 있을 때는 좀 더 애매하겠죠. 근데 지금 책에서는 다 경계 부분은 다 등호를 넣고 있어서 여기도 등호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형이 여기 어떻게 되냐면 크리티컬 리전이 되겠죠.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에 대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H1이 뮤제로가 이제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가 아니라 뮤가 뮤제로보다 더 크다고 하면 X바, 즉 통계량 X바 마이너스 뮤제로분의 시그마 루트 n인데, 만약에 null hypothesis가 아니라 alternative hypothesis가 이제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고 하면 당연히 이 X바 값이 더 큰 값으로, 즉 뮤제로보다 큰 값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계량 G가 표준 정규분포 이 양에서 어떻게 더 오른쪽 값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즉 G알파보다 더 크다고 처리가 되면 G알파보다 더 크다고 처리가 되면 우리가
이 가설 이걸 이제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지지한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 자, 그래서 그때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가 이게 아니라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고 돼 있으면 크리티컬 리저는 라이트 테일이 되니까 이제 요 두 번째, 요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요 경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투 사이드가 되면 양쪽 극단으로 갈 때 이제 리젝을 시키겠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G 절대값이 어떻게 양쪽 끝단값 합쳐서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를 유지해줘야 되니까 각각은 2분의 알파씩 처리가 돼서 G의 2분의 알파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 양을 넣어서 처리를 하며 여기에 분모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변에 곱하면 이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크리티컬 리전, 기강력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만약에 언논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널 하이포테시스에 대항하는 이제 H1 이거에 대항하는 이제 널 하이포테시스를 테스트하는데 언제 리젝하고 업세블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냐면 모르니까 우리가 T 분포로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자리에 S가 오게끔 하고 S가 오면 어떻게? 이 구성은 T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 T 분포가 되고 이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를 지지하는 방향이니까 뮤가 뮤제로보다 작은 쪽이니까 더 만약에 H1이 H0를 기각하고 H1을 받아들인다면 이 X바 값이 더 굉장히 작은 쪽으로 가 있겠죠. 즉 뮤제로보다 작을 거니까. 그러면 이 T 값은 레프트 테일 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레프트 테일의 이제 유의 수준 확률 알파가 되는 그러니까 타입 1 에러가 알파가 되는 그 영역에 이제 들어오는 형태가 되었을 때 이제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일 겁니다. 당연히 여기 H1이 어떻게 될 때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고 하면 당연히 X바가 더 뮤제로보다 큰 값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라이트 테일로 더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시그니피컨스 레벨 알파에서 이제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이런 형태로 테이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 자리에 G 자리에 이제 전부 다 T 분포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1이니까 이걸로 다 바꿔주면 되겠죠. 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샘플 사이즈를 좀 적게 봤잖아요. 그래서 3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29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 케이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T 분포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베리언스 언논이라도 어프로시메이션하게 S를 시그마를 이제 샘플 베리언스의 루트 쉬운 값으로 처리를 해서 넣어서 우리가 어프로시메이션 테스트를 하면 그 정규 분포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프로시메이트 테스트인 정규 분포로 처리를 하면 되니까 테이블 4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로 따라가서 이제 이 형태를 따라가서 이제 approximate 이제 테스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그 유의 수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파가 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approximate significance 레벨을 알파로 가지는 가설 검정 테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모를 때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는 T 분포로 처리를 하고 샘플 사이즈가 클 때는 시그마 자리에 S로 대체하면서 approximate 테스트를 해서 정규 분포 테이블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의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강력을 설정할지 뭐 정하면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이 장은 거의 다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컨피던스 인터벌을 다 다뤘기 때문에 그 크리티컬 리전을 뭐 설정하는 거는 이제 7장에서 다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선은 여기서 이제 가설 검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통계적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으로 넘어가서 두 개의 평균에 대한 이퀄리티, 같은 거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 설정은 앞에서 설정한 것과 똑같이 x하고 y가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게 있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각각 x는 뮤x 시그마 x 스퀘어, y는 뮤y 시그마 y 스퀘어를 각각 따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비록 만약에 이 베리언스가 모른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 베리언스가 커먼이다, 같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잡을 때하고 똑같죠, 상황이. x바는 샘플 민을, 그 x에 대한 샘플 민을 따를 거고요. 그러니까 x바는 샘플 민인데 사이즈가 nx인 거고요. y바는 샘플 민인데 y로부터 뽑았는데 사이즈가 ny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집단에 대한 평균이 같으냐, 다르냐. 자, 이 테스트를 하겠다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나요? 결국은 우리가 통계량을 x에 대한 통계량 x바하고 y에 대한 통계량 y바를 잡았죠. 그래서 이 통계량을 가지고 처리를 했죠. 만약에 null hypothesis가 true라는 상황 아래에서 이거는 평균이 µx 마이너스 µy가 되어서 0이 될 거고요. 분사는 어떻게 되나요? n분의 분사는 어차피 독립이니까 nx분의 시그마 x의 스퀘어에 ny분의 시그마 y의 스퀘어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베리언스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뭐라고 가정했냐면 커먼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정교화를 시키죠. 우선은 x바 마이너스 y바에 마이너스 뮤x 마이너스 뮤y인데 어차피 이건 0일 거고요. 여기에 루트 nx분의 공통이니까 제가 그냥 시그마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로 나누면 되나요? 어떤 분포로 나눠야지 t 분포로 처리가 되나요? 카이스퀘어 분포로 나눠야 되겠죠. 자, 카이스퀘어 분포인데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카이스퀘어 분포를 만들면 되나요? sx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여기에 nx-1에 나누기 시그마 x의 제곱인데 시그마는 공통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그마 제곱분의 mx-1의 sx의 제곱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x-1인 카이스퀘어 분포일 거고요. y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ny-1인 카이스퀘어 분포고 두 개가 독립이니까 더하면은 nx 플러스 ny-2의 카이스퀘어 분포니까 이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얼마인 걸로 나누면 nx 플러스 ny의 마이너스 1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이 분포가 t 분포를 따르겠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x 플러스 ny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 자, 그렇게 되면 이 분모로 내려와서 시그마가 서로 약분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인 통계량은 x바 y바의 루트 어떻게 되냐면 nx 플러스 ny 마이너스 2분의 nx 마이너스 1의 sx의 제곱 ny 마이너스 1의 sy의 제곱 여기에 갈로 열고 nx 분의 1 더하기 ny 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을 살펴보면 자, 이런 통계량이 가질 거고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는 두 개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즉 한쪽으로 넘겨보면 µx 마이너스 µy가 0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양쪽으로 다 봐야 되니까 절대값으로 처리를 해서 각각을 2분의 알파로 주는 확률을 잡으면 되니까 t의 2분의 알파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nx-ny의 마이너스 2인 걸 따라서 그보다 클 때 이제 리젝션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크리티컬 리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적당히 SP를 이렇게 바꿔서 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세 번째로 보면 되겠죠. 요 세 번째. 좀 전에 구한 게 이거고,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면 SP의 요 값을 곱하는 거고, SP는 뭐였나요? 루트 nx-1의 sx의 제곱 ny-1의 sy의 제곱분의 nx 플러스 ny-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될 거고, 만약에 h1이 첫 번째의 경우라고 보면 µx 마이너스 µy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t양에서 봤을 때 라이트 테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더 오른쪽에 극단 형태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통계량이. 이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µx 마이너스 µy가 0보다 작은 경우니까 x바 마이너스 y바 입장에서 보면 레프트 테일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 사이드는 t의 2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값 t 값의 절대값이 t의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밸류를 가질 때 우리는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죠. 만약에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그러면 정규분포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x바 마이너스 y바를 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무슨 형태가 되나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왜냐면 x바 마이너스 y바 자체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를 거니까 어차피 평균은 µx 마이너스 µy가 될 거고요. 컴마 nx 시그마 x의 스퀘어에 더하기 ny 분의 시그마 y의 스퀘어에 분산을 가지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h0가 true라고 가정을 하면 µx 마이너스 µy가 0이니까 없어져서 이 형태가 될 거고, 얼터너티브 하이포시스가 같지 않은 경우니까 투-사이디드 테스트를 해야 돼. 크리티컬 리전이 양쪽 끝으로 가면 이제 리젝션을 시키겠죠. 그래서 각각 2분의 투-사이디드 컴피던스 인터벌 잡는 것처럼 각각 2분의 알파씩 이제 확률을 줘야지 전체 시그니피컨스 레벨이 알파가 되니까 G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리젝을 시키면 됩니다. H0를 리젝 시키고 H1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만약에 두 베리언스가 언론이고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충분히 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 형태가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이걸 모르니까 이 자리에 저희가 앞에서 이제 그 하나짜리 했듯이 그 시그마 x 자리에 뭐 넣으면 되나요? 시그마 x, 시그마 y 자리에 샘플 베리언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샘플 베리언스를 넣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프로시메이트하게 이제 가설 검정을 처리하면 될 것, 테스트 오브 하이포시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X, SY를 넣으면서 정규분포로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똑같죠. 어느 부분을 살펴보냐면 이 경우죠. 여기서 우리가 n이 충분히 크면은 시그마 대신에 s로 놓으면서 테이블 4로 이제 어프로시메이트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4가 테이블 4가 이거니까 여기 G 여기 시그마 자리에 S를 놓는 거죠. S는 루트 S 스퀘어고 루트 S의 제곱에 S 스퀘어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m-1분의 1의 썸에 si-x바의 제곱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넣어서 스퀘어를 씌워주면 뭐 s가 나올 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윌콕슨 테스트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